없네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맘때 이제 멘토가 꼭 필요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꼭 잊지 말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뭐라고 써놨어요? 자료를 줄여라. 자료를 줄여야 돼요. 지금 그동안 뭡니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 다 불필요하니까요. 자, 이번 달 코스에 뭐예요? 요약집도 사실 볼 거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우리 모의고사 요번 주 전주 해가지고 쫙 1회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1, 2차 같이 한다는 전제요건에. 그럼 1회하고 뭐예요? 민법 1회. 그 다음에 학개론 1회. 그 다음에 뭐예요? 공법 1회. 중개사법 1회. 세법 1회. 공시세법 1회. 요 1회를 딱 묶어놔요. 그러니까 묶어놓고 그 호치케서를 딱 찍어놓고 시험 일주일 전에 요것만 계속 뭐예요?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라는 겁니다. 요게 비법이에요. 1차, 2차 합격하는 것.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할 일이 있어요. 자료를 줄여달라는 거. 그러니까 다 감춰놔요. 감춰놔요. 자료를 줄여놔야 돼. 만약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모의고사는 이제 민법이든지 공시법 시행해 보니까 뭐예요? 어려운 거는 안 틀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뭐가 틀려요? 쉬운 게 많이 틀리더라 이거예요. 자, 쉬운 거는 그러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문제 풀기 전에 꼭 한번 되짚어 봐라. 뭐예요? 읽어봐요. 개념. 그렇죠? 학교는 또 뭐예요? 40문제 중에 15문제가 전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개념을 생각하라. 개념을 생각하라.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자료를 줄여놓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반복하라. 똑같은 자료를 반복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몰라, 일주일만 지나면 어때요? 가물가물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예요? 공부를 하나면 이틀에 뭐예요? 이틀만 안 봐도 이걸 까먹어요. 뭐예요? 감을 까먹는다라는 겁니다. 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자료를 줄여놓고 뭐의 개념을 잡고 계속적으로 반복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가 하루에 한 과목씩 퉁쳐야 돼. 하루에 한 과목씩.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하루에 한 과목을 퉁치려면 뭐예요? 모의고사 1회. 요거 전범이잖아요. 요걸 한 번 끝내는 거. 그럼 한 번 퉁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 하루에 한 과목씩 마무리 져라. 하루에 한 과목. 한 과목씩 퉁치라는 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개, 네 개만 딱 지켜주면 뭐예요? 올해 1, 2차, 동차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꼭 까먹지 말아야 돼. 지금은 끄떡끄떡하죠? 집에 가서는 또 딴 거예요. 딴 거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의고사 봤던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래 모의고사 문제 1번이 뭐예요? 문제 1번이. 토지 조사 등록 이렇게 해서 현강편을 딱 까놔요. 사실 요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5점짜리야. 5점짜리. 5점짜리. 그러니까 답만 구하는데 활용하지 말고요.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오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럼 1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자, 현강편 딱 정하요.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토지.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자, 이번에 지적공개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리고 토지 이동이 토지 이용으로 나오면 X가 돼. 토지 이동은 관리적 측면이고 토지 이용은 개발적 측면이야. 그러니까 토지 이용 나오면 볼 것도 없어. 그냥 X 이렇게 나가면 돼요.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1번과 2번을 중심을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줘야 돼요. 한번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활용해 먹는 게 봐봐요. 요게 나왔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자, 그러면 며칠 이내에 어디에 신고하느냐. 이게 작년 기출문제거든. 자, 그러면 저희가 뭐예요? 빨리 활동량을 사고를 겨누라고.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를 갈아엎어야 하는가 봐요. 갈아엎죠. 그럼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뭐예요? 지적소관청. 사업시행자 몇 자예요? 5자. 며칠? 15일. 이게 작년 기출문제라고. 사실 요 1번과 2번은 요걸 활용하면서 작년에 출제된 게 바로 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외워놓고 요걸 활용해 먹을 수 없다면 요거는 무형지물이 된다라는 거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번과 2번은 그 앞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3번을 가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두 자로 건치면 직관. 직관 밑에 통치면 뭐가 나와요? 통지. 통지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직관 밑에다 통지라고 써놔요. 자, 통지로 조사 통력을 결정할 수 있다.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청약하여 토지 지목,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 토지 이동 확인해 놓고요.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자, 정답은 그럼 몇 번이죠? 5번이 되는 거네요. 5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외워서도 풀 수 있지만 감으로 풀 수 있는 거.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 동그라미, 직권. 자, 직권 해놓고 뒤에 승인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이거 풀었으니까 직권과 승인은 언밸런스라는 거. 그러면 직권을 해놓고 승인을 얻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네. 그러면 거기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승인 행강편 거놓고 거기에다가 세 가지 우리 암기 코드가 하나 있던 거 반지축 이렇게 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도록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작년에 이게 30일에 기출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예적 반출을 넣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한다. 그때 X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그러면 우리 31회 때와 관련돼서 1번, 2번, 5번이 간접적으로 2.5점짜리가 출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5점이 출제된 거야.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봐봐요. 자, 토지 조사 등록을 조사 등록을 요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그 파트만 가서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하라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 지적을 푸니까 안 풀린다 그러면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은 만들으라는 거야. 만들어라는 거. 만약에 토지 조사 등록 요 테마를 몰았으면 기본서에 가서 자기가 직접 찾아봐서 그 파트만 풀어라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목차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는 길은.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계속 그 파트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러면 문제 1번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또 2.5점짜리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2번 가보죠. 자, 2번과 관련돼서 거기 별표 5개 넣고 지번 여기에다 행간편 다 가나요. 자, 지번은 매년 출제가 돼요. 그러면 자기가 요 지번에 대해서 이걸 몰랐다. 그러면 우리 예상 문제 있죠. 빈출 지문 가서 지번에 관한 문제를 계속 풀어보라는 거야. 계속 알 때까지. 만약에 민법에서 봐봐요. 점유취득시효는 분명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가 안 풀리면 문제를 찾아가서 그 파트만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 놈만 공략해야 돼, 한 놈. 자, 나오는 파트는 자기가 그걸 끝까지 할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 지번 파트를 찾아서 그 파트를 찾아서 자기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자,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 그러면 저희가 혼자 셀프 체크를 해봐요. 지번은 무슨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기준은 뭘까요?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번 부여 방법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1번이 X라는 걸 알았으면, 그러면 자기가 요 문제를 맞췄으면 지번은 이제 아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지번 부여와 관련돼서. 그러면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 대장 및 임야도 한번 점검하고 숫자 앞에 뒤에요. 그 다음에 산이라는 거.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다시 표시로 연결하고 다시는 뭐라고 읽어? 의. 그렇죠.
자, 분할의 경우에는 는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는이라는 것은 언칙이라는 거야. 언칙, 는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럼 분할 전 집어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집어는 번번에 최종 부분 다음 부분 이 자리를 조심해놔야 돼요. 자, 5번과 관련돼서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집안 중 선순위 줄 한번 닦아놓고 번번 중 선순위다. 그럼 맞았으면 이 파트를 뭐에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 만약에 집안이 틀렸다, 이 문제를 틀렸으면 집안에 관련된 문제를 가서 풀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1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지방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략을 해야 돼. 한 놈만 공략하라. 한 놈만. 그러면 지방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3번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도록 써봐요. 경계 결정 기준이 된다라는 거네. 자, 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돼서 경계 파트에서는 가장 그동안 많이 출제된 영역이 경계 결정 기준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거 틀렸으면 가서 다시 한번 재반복을 해서 암기를 해라는 겁니다. 틀린 것, 그렇죠? 그러면 1번 가보죠. 그러면 어디가 포인트예요? 없는, 퉁치면 중앙. 2번에 있는 그러면 하단부,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4번은 해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수면 동그라미. 해면은 어디로 가요? 최대, 만저이, 최대, 만수이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절토된 부분은 절상. 절상이라고 외워놨다. 절토된 부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절토된 부분 밑에 땅깎기라고 써놓으라고. 땅깎기. 땅깎기. 그러면 땅깎기. 절토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가 틀렸으면 다시 한번 재반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문제 4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시죠. 자, 문제 4번은 지목이에요. 지목.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고 요거는 두 문제가 출제돼요.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놓고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이 5개 지문은 많은 걸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옳은 거에 틀린 거에 틀린 것. 그러면 1번에 한 필지가 둘 이상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 여기에 행간편 전하고요. 정된 용도가 아니라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이번에는 토지 일시적, 임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뭘까요?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영속성의 원칙.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서류지 줄 쳐놓으세요. 키워드 잡아서 유지. 자,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면 인공 밑에 소규모라고 하나 써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국어. 하천은 대규모 수로가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5번은 특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대로한다. 이건 뭘까요? 그 옆에다 하나 딱 써놔요. 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대표적으로 공장 용지와 대라는 규정을 해놨죠. 그럼 이 5개 지문을 모르면 지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못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이 문제 풀면 그래서 꼭 한번 볼 게 있어. 자, 지목의 분류 전부터 잡정지 내용은 매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기본서로 가서 아니면 요약집으로 가서. 그러면 문제 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문제 5번과 관련돼서 면적 형광편잖아요. 면적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돼. 면적과 관련돼서는 매년 출제되니까 면적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 측면을 확인하라. 뭐에 대해서? 쓸 필요 없이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 또 하나는 단수 처리. 단수 처리는 무슨 오입이죠? 오사 오입이야. 그러면 이 5개를 모르면 맞을 생각을 말아야 돼. 그러면 이제 1번 가서 등록 전환 그러면 특징은 새로이 청량 줄 쳐놓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지역의 토지 면적은 거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 0.1이라고 써요. 그러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한다. 오케이.
자, 측척이 그러면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측척이 뭐예요? 1200분의 1이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1이라고 써요. 그래서 1제곱미터야. 그래서 0.1이 아니라 1로 곤쳐야 되고 1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저 6번, 5번과 관련돼서 이걸 모르면 면적을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그러면 문제 6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은 문제 5번과 관련 것은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요. 자, 지적공비에 등록한 면적 줄 쳐놔봐요. 면적은 개념을 한번 잡아놔라. 수평면상의 넓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이 말은 그러면 입체가 나오면 통상 다 X다. 입체라는 것은 3차원 지적이거든. 자, 이번에 토지 분할 후 면적의 결정은 분할 전 면적과 정감이 없도록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자, 문제 5번과 관련돼서 이 문제를 안다라는 것은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뭐예요? 자, 빈출 문제집 가서 아니면 요약집 가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문제 5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문제 6번과 관련돼서 역시 매년 출제가 돼. 자, 여기 앞에 한번 써놔봐요. 제목을. 뭐라고 써놨죠? 지적 공부별 등록상 2문제짜리야. 그러면 그 전처전으로서 자기가 이걸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대장 줄쳐놓고 그러면 토지대장과 관련돼서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거 뭔지 아니? 물어본 거거든. 그럼 1번에 뭐가 나오죠? 경계. 경계는 도면이죠. 그래서 도면에만 등록돼.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야. 자,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동안 걸고 닦았으니까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자, 토지 이동 사유라고 써요. 토지 이동 사유. 그동안 우리 갈고 닦은 거 다시 한번 암기 코드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읽어봐요. 이거 그러면 옆에다 장.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만? 끝자리가 장에만 등록돼.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암기 코드하고 따로 놀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계사장 해놓고 계사장이 어디에 써먹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에만? 장자에만. 끝자리가 장으로 끝나는 게 뭐 있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3번입니다. 3번은 2.5점짜리예요. 작년에요. 요 소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래서 가로 읽고 소대장 이렇게 해서 대장은 몇 종류다? 4종류가 돼.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간등록부. 자기가 소대장 해놓고 써먹지는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즉 소유자야. 소유자가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4번에 면 동그라미 쳐놔봐요. 면은 뭐예요? 면장이야. 그러면 면적은 끝자리가 어디에서만? 장에서만. 오늘 23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면장 요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5번에 무슨 번호가 나와 있죠? 보유번호, 고자 동그라미 끝에다 장번호라고 써놔요. 장번호. 자, 이렇게 해서 고하고 장을 묶어서 여기는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고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유번호, 장번호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는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은 걸 암기 코드로 해서 활용해 먹고 있는지를 테스트 해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90%가 끝났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7번과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행강편 다 하잖아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핵심이 어디예요? 좌표야. 그러면 좌표가 모이면 뭐가 돼? 보호가 돼. 보호가 모이면 보호도가 돼. 그러면 좌표,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면 문제 7번과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치고 들어가죠. 자,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옳은 거예요? 예, 그러면 옳은 거. 자, 1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정밀도가 높고 작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그거 1번 베이스는 뭐를 깔고 있어요? 바로 이거 토지 대장
지적도, 그렇죠? 지적도. 요 지적도를 뭐예요? 30회 때 2m로 장난쳐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반드시 비치할 정보를 골라라. 그럼 토지 대장과 무슨 더? 지적도. 요 지적도의 특징은 뭘까요? 자, 그동안 외워놨잖아요. 도면의 제명 끝에 뭐라고 표시해? 좌표. 또 하나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등록되고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이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임야도가 아니라 무슨 도? 지적도. 그래서 1번은 결론 X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의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을 별도로 비치는 도면에 의한다. 도면이 아니라 자, 경계점 좌표에서 좌표 동그라미. 좌표로 시작했으니까 뭐로 끝나야 돼? 좌표. 그럼 도면이 아니라 좌표에 의한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 그러면 자기가 틀려보고 2번도 그러면 결론 X네. 자, 3번과 관련돼서는 요 3번 지문 앞에다 써요. 지축이라고 써요. 지축. 자, 그동안 지축이라고 외웠죠. 그러면 지적 확정 정량과 축적 변경은 반드시 비치해야 돼. 뭘 비치해야 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해야 돼. 근데 이제 지적 확정 정량에서 지자 동그라미, 축적 변경에서 축 동그라미. 그래서 지축 이렇게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축하다 보면 나중에 당할 가능성이 있어. 자, 지적 확정이 지적 현황이에요. 확정이야. 그래서 영어 8월달 모의고사에 확정 정량을 현황 정량으로 장난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축하되 확정 정량인지 현황 정량인지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연습하라는 거네. 자, 우리 암기했으니까 소재 공통, 지번 공통,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축적은 축도장. 그러면 여기서 축적이 빠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나머지는 있다. 자, 보호도. 그러면 좌표하고 보호도를 세 가지를 현관편 닦아놔요. 요 세 가지는 그러면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거. 자, 5번은 면적과 관련돼서 했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거기에다 0.1이라고 써요. 0.1. 0.1이라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미터 단위까지 등록한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오늘 나가는 문제들은 뭐예요? 진짜 좋은 문제들이야. 이걸 활용해서 먹을 수 있다면 어느 문제도 다 풀 수가 있어. 지금은 그러면 어려운 문제 풀어요? 쉬운 문제 풀어요? 쉬운 문제만 풀어. 복잡한 문제 풀 필요가 없어. 복잡한 문제. 지금 뭐예요? 되게 모의고사가 어려운 문제 갖다 놓고 그것만 풀다 보면 쉬운 문제 다 놓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문제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8번과 관련돼서는 8번에는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세요. 자, 별표 3개를 해놓고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이 문제는 24회 기출문제 형태와 비슷한 문제로서 문제 8번과 관련돼서 그 위에다 조그맣게 써놔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놔봐요. 문제 8번. 자, 문제 8번 바로 위에.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원칙적으로 없다. A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요걸 암기를 한번 태그 문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외울 때 무슨 공도? 학사 공도. 학은 학정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8개 제목 자기가 암기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는 거야.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자, 그럼 한번 자기가 가서 동그라미를 쳐봐요. 학정정방에서 학 동그라미, 공공사업에서 그래서 그러면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하청, 국어유지 이 자리를 꼭 잡으라고. 유지를 유원지로 장난치면 꼼짝없이 다 하는 거니까. 도시개발사업에서 4자 동그라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도자 동그라미. 그러면 정답은 자동으로 몇 번? 5번. 그래서 학사공도. 올해 지문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은 경계 파트에서 특히 문제 3번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놓고 맨날 노래만 부르지 말고 학사공도 노래만 부르지 말고
자기가 뭐예요? 암기했던 걸 써먹을 수 있도록 연습을 우리가 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9번과 관련돼서 그러면 문제 9번 자, 저기에다 행간편 다 하잖아요. 무슨 변경?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우리 절차 부분에서 반드시 출제 예상 문제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자,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져요. 그럼 자기가 빈출 예상 지문에 가서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알 때까지,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거야. 올해 축척 변경의 절차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자, 1번과 관련돼서 키워드를 어디를 잡으라고 그래서 경계점, 경계점, 경계점. 경계점 몇 자예요? 세 자. 그래서 앞으로 30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해서 경계점. 자, 경계점 동그라미 쳐놓고 앞으로 화살표 놔요. 자, 20일이 아니라 30일. 자, 그러면 1번은 결론적으로 어떻다? X 이렇게 되는 거네. 자, 2번과 관련돼서 자,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2번은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하고 소유자 잘라봐요. 그러면 소유자 밑에다 3이라고 써요. 토지는 2. 그래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2번은 결론 X가 된다. 자, 3번은 축척 변경의 의결 및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치셨어요? 거치지 않았어요? 거치지 않고 자,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은 종전에 지적 공부에 의하고 경계만 행간편잖아요. 경계만 새로이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면적만 새로이 정합니다. 그래서 3번도 결론 X다. 자, 4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 시행공고 줄 쳐놔봐요. 시행공고는 며칠? 20일. 그래서 15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5번과 관련돼서 결정공고 줄 쳐놔봐요. 결정공고 며칠? 20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러니까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돼서 요 5개 지문은 오늘 5개 지문만 하라고. 5개 지문만 가서.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몇 개 한번 3가지, 4가지만 딱 정리해 놓읍시다. 그 밑에다 시행공고라고 써요. 시행공고. 그 다음에 결정공고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결정공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공고, 청산권 공고라고 써요. 청산권 공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공고가 있어. 그러면 확정공고. 그러면 공고사항이 4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자주 출제돼. 자, 시행공고 며칠이죠? 20일. 자, 결정공고 20일. 청산권 공고 15일. 확정공고 지체 없이. 이렇게 해서 지체 없이. 그래서 요거 축척 변경에서 공고사항이 4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놓으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뭘까요? 요거야, 요거. 청산권 공고와 확정 공고. 요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관련돼서 그러면 축척 변경 절차 요 5개 지문 반드시 확인하고 간다. 이번 달 보세요. 이번 주에는. 그래서 다시요. 시행 공고 며칠? 20일, 결정 공고 20일, 청산권 공고 15일, 확정 공고 지체 없이. 이렇게 해서 올해 축적 변경 절차는 무조건 출제되는 별표 5개짜리야.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문제 10번과 관련돼서 거기에다 등록사항 정정에다 행간편 변화야. 요거 그놓고 올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는 자, 직간접으로 해서 2문제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대표적으로 대의 신청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요거는 별표가 5개짜리야. 자, 또 하나 우리 이제 자, 80호짜리가 있어요. 무슨 정정이 있을까요? 직권 정정.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직권 정정하고 대의 신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요 2개를 테스트하라. 자기가 스스로. 그러면 저희가 요 문제, 등록사항 정정, 요 문제가 틀렸다. 그럼 직관적으로 5점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는지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1번의 키워드는 지적서 완성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변경 등기가 필요, 불필요? 필요하면 며칠? 15일. 그러면 15일은 중요한데 15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앞에 사유를 행간폈잖아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이라는 거. 그럼 불필요하면 며칠일까요?
7일이겠죠. 그러면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15일과 7일을 다시 한번 이 문제로 해서 자, 상기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이번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은 잘라봐요. 경계면적 줄 서놔봐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권리에 힘써 사실에 힘써 사실. 그럼 툭 치면 정정을 지적 측량을 잠시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야. 2번 맞고요. 자, 경계 면적과 관련돼서 줄 서놔봐요. 자, 경계 면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등록 측량 성과도 현강 편차나요. 그러면 측량 성과도는 여기만 나옵니다.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돼. 13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 나머지 파트에서 나오면 측량 성과도가 나오면 무조건 X야. 이거는 역선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딴 데서 나오면 틀려요. 봐봐요. 등록 전환 시 측량 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한다. 어때? X. 나머지 파트에서 나오면 다 틀려. 여기만 딱 유일하게 나온다라는 거 잡아놓고요. 자, 지적에는 얼결서 4번에서 경계 면적을 정하는 경우 얼결서 4번 줄잖아요. 명백한 자료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정정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얼결서 4번에서 경계 면적을 정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에 해당된다. 맞네요. 자, 그러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한 정정으로 면적 변경이 된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 여기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그럼 5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경계 면적은 이해관계인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직권이 안 돼. 이때는 뭐다? 신청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자, 1번 지문부터 5번 지문까지 올해 다 출제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자, 지금 알짜는 안 갔어. 자, 등록상 정정과 관련돼서 이 문제는 기준이 되는 5개 지문을 숙제해 놓고 특히 올해 요거 대의 신청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해 놓고요. 직권 정정 과연 요 두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5번이 왜 틀렸어요? 직권이 아니라 신청이라는 거. 자, 11번과 관련돼서 등록 지적 측량의 어려움이 측량 성과의 결정과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럼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 5개 지문, 요번 1회 모의고사는 5개 지문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11번으로 가보죠. 자, 1번. 자, 틀린 것은. 자, 1번의 키워드는 어딜까요? 자, 어뢰 동그라미. 어뢰하고 어뢰. 자, 이거 풀었으니까. 그럼 어뢰는 누가 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 요걸 포인트를 잡으라고. 자, 그러면 어뢰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다음날까지 지적 소관청. 지도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26회 때 2.5점짜리고.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맞고요. 자, 3번의 지적삼각 측량성과 및 지적학정 측량성과의 경우는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받은 경우는 없다라고 그랬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야. 자, 그러면 잠시 그러면 문제 20번을 먼저 풀자고. 20번 한번 가보죠. 자,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교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 동그라미. 미만에 대해서 지적학정 측량 검사는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에요. 그러면 1번은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고, 그러면 면적 규모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라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라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죠.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11번의 3번 질문은 지적삼각 측량성과 및 지적학정 측량성과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받은 경우는 없다. 틀렸죠?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 규모 미만. 그렇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 질문도 후에 따로 자주 출제되죠. 자,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이 다시 한번 잡아놓으라고. 지적 현황 측량에서 경영의 공문청에서 그래서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검사 측량에서 뭐다? 제외된다라는 거. 그러면 문제 11번과 관련돼서 5개 지문은 올해 다 출제 예상 지문들이야. 그러니까 이 지문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 12번으로 가죠. 12번은 별표가 5개짜리야. 올해 지적측량 적부 심사 절차. 요 문제와 관련돼서 지적측량 적부 심사 절차가 바르게 이어졌는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봐요.
그러면 요거 문제를 풀 때는 뭘 잡아야 돼? 적부심사냐, 재심사냐.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적부심사의 재심사의 적부심사. 그러면 여기에서 지적측량 수행자 한번 쳐놓고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자, 2번은 끝에 해부 동그라미. 해부 그러면 앞으로 해부부터 읽어요. 해부 30일. 그러면 3번의 심의얼결 며칠? 60일. 자, 그러면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송부. 송부는 뭐예요? 지체 없이죠. 근데 거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및 이해관계인 가로를 쳐요. 거기가 틀렸죠. 자, 송부는 누구한테 하는 거다? 시도지사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아니, 4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5번의 적부 재심사 청구는 며칠? 90일.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그럼 오늘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 절차 반드시 출제됩니다.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13번과 관련돼서 부동산 종합공부 현강편잖아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 저기 정보관리체계 구축 현강편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라는 거야. 만약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아니라 4번 지문 옆에다 써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라고 써요. 자, 지적공부 관리체계는 누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올해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어. 자, 부동산 종합공부냐, 지적공부냐에 따라서 정보관리체계 구축이 달라져. 자, 다시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 아닌 자, 지적공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걸 잡아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요거는 올해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어. 박스 문제로. 단답식으로. 자, 그러면 4번의 지적도 임야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틀린 것.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29의 기출이라고 써요. 지적도의 법정 축적이 박스 문제로 출제되죠. 몇 가지? 7가지. 그러면 자기가 점검해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여기에서 일반 축적은 한번 동그라미잖아요. 1200분의 1. 자, 지적도의 일반 축적은 1200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질문을 우리가 보죠. 임야도는 얼마예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확인해 놓고 여기에서 일반 축적은 몇 분의 1일까요? 거기 6000분의 1이야. 그건 나중에 헷갈려요. 그러면 1번이 29회 때 출제됐다는 것은 2번도 언급이 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임야도의 법정 측정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하되 일반 측정은 3000분의 1이다. 어때? X. 6000분의 1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자, 도시개발 사업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을 하는 500분의 1 축적을 사용하여 지적도를 작성한다. 맞네요. 자, 지적도 임야도의 소재는 뭐예요? 공통, 지번, 공통, 지목, 목도장, 경계 도면이죠. 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 줄쳐놔봐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이치도 등록된다.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과 관련돼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정원의 실제 거리예요, 높이예요? 거리 조심해야 돼요. 거리야. 자, 그러면 거리 밑에다가 무슨 단위로? 그 밑에다 1cm 단위로 써요. 1cm 단위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시행하는 무슨 도? 지적도. 지적도를 임야도로 장난을 쳤죠. 30mm 때.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자, 다음 거 이제 예산 문제도 볼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요거 뭐예요? 요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라고. 요 안에서 나와 모든 문제는. 그러니까 딴 데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모든 문제를 자기가 뭐예요? 숙제 놓고 활용해 먹을 수 있다면 무조건 만점이라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 있다? 4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15번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 의무 줄쳐놓으세요. 강제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1번에 걸어가서 지목 변경 줄쳐놔봐요. 지목 변경 며칠? 60일. 등록 전환은 며칠? 60일. 그래서 2번은 60일이고. 자, 3번이 아주 중요해. 자, 3번과 관련돼서 그 밑에다 요 분할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3번에서 밑에다 3-이라고 써요. 자, 분할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자, 없어요. A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요거 뭐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분할에서 의무적 신청 의무 기간은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3번은 그러면 토지 매매를 위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 요때는 의무가 아니라 임의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틀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3번이 결론 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청 의무, 우리 분할에서 신청 의무 기간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틀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거든. 그럼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말장난을 치니까 요거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건 3번은 분할에 있어서 임의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신청 의무 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4번 질문은 새로 등록 줄쳐 나오세요. 새로 등록, 신규 등록이죠. 며칠? 60일. 요거 3번과 관련, 4번과 관련돼서는 우리 감정평가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출제가 되거든요. 요거는 90일로 장난쳐서. 신규 등록은 며칠? 60일. 그렇죠. 자, 5번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이 변화도로 바다로 지적공부 말소 동그라미. 이게 무슨 말소일까요? 이게 바로 해면성 말소야. 해면성 말소는 며칠? 90일. 근데 90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끝에다 90일을 해놓고 요 90일만 확인하면 안 돼. 요 앞에 사유가 중요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통지 받은 날로부터. 그러니까 늘 여기에다 신경을 쓰라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요거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지문으로. 요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90일은 따로 하게 놓고 요 앞에 사유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래서 요 문제도 쉽지는 않아요. 깔끔하게 우리가 해놔야 돼. 근데 요 90일은 언제 장난쳤느냐? 30회 때 요 90일을 60일로 장난쳤다고. 다시 한번 그러면 집에 가서 지목 변경 며칠? 60일. 등록 전환 60일. 그러면 3번은 분할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A적으로 뭐예요? 제한이 있는가? 그러면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자, 신규 등록은 며칠? 60일. 해면성 말소는 90일. 그럼 90일은 90일인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올해 또 출제 예상이 되는 데들이니까 다시 한번 테스트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16번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 사유 줄쳐놔봐요. 자, 1번은 신규 등록이죠. 그럼 신규 등록 그러면 뭐다?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그러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등기 관련 서류 X. 29회 때 출제되고요.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등기 촉탁사유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8회 때 출제됐으니까 올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과 관련돼서 또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번은 등기 촉탁하게 된다.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등록 전환에다가 박스를 쳐놔봐요. 등록 전환은 청량해야 하네. 하죠. 그러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등록 전환 자리에다가 뭐 이 두 개가 들어가면 맞아. 대표적으로 앞에다 써요. 합병과 지목 변경. 합병은 청량해야 하네. 안 하죠. 지목 변경도 전환하지 않죠. 그래서 합병과 지목 변경 자리야. 요거는 등록 전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번도 그러면 X네. 자, 3번 지문 한번 연습해 봅시다.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 소관청. 그럼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분할 동그라미. 어디에다 신청해야 돼? 지적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자, 합병의 경우 잘라봐요. 합병은 청량해야 하네? 안 하죠. 그러면 지적 청량을 시행해야 된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건물의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지목 변경과는 무관이 아니라 유관하다는 거야.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5번 지문은 왜 갖다 놨느냐? 그러면 5번 밑에다가 바로 이렇게 써놔요. 호시탐탐 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공통점은 형질 변경이죠. 근데 차이점은 산지관리법. 요거는 등록전환이야. 등록전환 대상 토지가 돼요. 요거는 무슨 법? 국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야. 요때는 지목 변경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혹시나 가로막기가 나올 수 있어. 남중 토지 이동 사유를 나열한 것 중에서 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그래서 산지관리법, 무슨 변경? 등록전환, 국계법, 지목 변경.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작성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형질 변경이 나오면 국계법으로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으로 나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17번. 이 문제도 틀린 사람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자,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봐봐요.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봐요. 소재. 자,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조심하라고요. 지금 요건 이제 만약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틀린 것. 경계란 토지의 표시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점 또는 좌표를 말한다. 이러면 틀려. 사실 요 좌표 앞에 뭐가 생략돼 있죠? 이게 경계점이 생략돼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심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경계 좌표야. 좌표.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경계. 그렇죠? 이거 틀린 사람은 의외로 많아. 실수해가지고. 갑자기 이 문제는 우리가 기출이 2번 정도 됐었어요. 2번. 한 번은 독자적 문제로 출제됐었고, 한 번은 지문으로 출제가 됐다는 거야. 지문으로 출제된 거 한번 볼래요? 자,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어때? X. 소유자는 사실이 아니라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 정답은 4번. 안 미쳤어요. 5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토지 표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8번과 관련돼서 합병 신청 기한, 거기에다 행간편잖아요. 자, 분할하고 달리 이제 합병도 뭐예요? 요렇게 자기가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합병도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X죠. A적으로 있어, 없어요? 있어. 요게 몇 개? 12개야. 12개. 12개. 자, 그러면 요거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는 하여야 한다. 그럼 12개를 자기가 숙지해 두면 좋죠. 암기하면 좋은데 정 암기를 못했을 때. 그러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숙지해 놓는 것은 공동주택의 부지.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저희가 11개 지목을 써봐요.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거. 학철수, 선제구, 유도, 공장체. 그렇죠. 학철수, 선제구, 유도, 공장체.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때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제일 조심할 거는 뭘까요? 유가 뭐예요? 유지. 그러면 선생님, 저는 12개 못 외우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자, 공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개인인지 공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테스트만 해놓으라고. 테스트만. 그러면 요거는 지금 며칠이야? 60일이야? 90일이야? 60일. 요걸 90일로 건쳐서 30회 때 2.5점짜리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요. 자, 1번에 채용용지 공공이라고 써요. 공공. 가수원은 개인, 유원지 개인, 종교용지 개인, 대개인. 정답은 1번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12개를 못 두겠다면 이렇게라도 테스트를 해놓으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원지야, 유지야? 유지지. 유원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해 놓고. 자, 19번과 관련돼서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올해 통지 시기가 나올 수 있어. 좀 통지 시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라고. 자,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며칠? 15일. 불필요하면 7일이래. 근데 사유를 다시 한번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적공부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다. 며칠? 7일이래. 그러면 7일 옆에다 써요.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자, 7일 가로 열고 지적 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유가 중요해. 15일 7일. 그러니까 23 거기는 자 19일 때 앞에다 23의 기출이라고 써놓고 가로 넣기로 나왔거든. 근데 23을 봐봐요. 요 23회 때 23회, 24회, 25회, 26회 계속 출제되다가 27회부터 안 나왔어. 올해 몇 회예요? 32회예요. 그래서 통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5일 7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사유가 중요한 거야. 사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자, 20번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암기하자고요. 자, 면적 규모 이상 미만이다. 누구? 지적서관청. 면적 규모 이상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자, 요 정도 저희가 20번까지 자, 어느 정도 한두 개 정도 지금은 아마 실수해서 한두 개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선생님처럼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다시 계속 리바이벌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